자자자자 자, 뭐 일단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한다면은 뭐 별거 없죠. 그냥 인수분해해서 답 구하는 거 밖에는 없어요. 근해 공식이 있지 않냐? 근해 공식도 다 그냥 인수분해해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애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 그쵸? 자, 요거는 다 a로 나눠주면 a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요. 애초에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고 1차 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2a분의 b 제곱으로 만들면 제곱 2 곱하기 2배 나오잖아요. 그럼 없는 걸 더했잖아요. 이거 제곱을 더했으니까 제곱한 걸 빼줘야 되겠네. 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다가 우변으로 넘기면 4a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는 뿔마로 루트가 되겠는데 얘는 2a 통째로 제곱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결국에 x라는 근자체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우리는 판별식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양수여야 뿔마로 두 실근이 나오는 거고 D가 빵 나오면 그냥 중근만 나오죠. 그 대칭축에 해당하는 걸로 중근 나오고 D가 음수인 경우에는 허근으로만 서로 다른 두 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한 근을 만약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럼 다른 한근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 근의 합 둘 더한다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2b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오는 걸 알고 있고 두 근의 곱 같은 경우에도 켤레니까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b 제곱 빼기 그 루트 d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요게 어차피 제곱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그래서 요게 4a 제곱분의 b제곱 b제곱 지워주면은 4ac라서 그냥 a분의 c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차 빼주는 거 절대값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다 그러면은 2a분의 2 루트 d가 되겠네요. 그래서 a분의 루트 d로 나온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짝수식은 일단 생략할게요. 어차피 별 차이 없으니까. 짝수식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b 대신에 2분의 b 2배. 그쵸? 요거를 b'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2b'이라고 해서 들어간 거니까 b 대신에 다 2b' 집어넣어가지고 4로 다 약분해서 정리한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어차피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빵이다. 그럼 얘는 만약에 한 근이 알파 또 한 근이 베타 그러면 얘는 x-알파라는 인수 x-베타라는 인수 그쵸? 그 다음에 최고체계수는 똑같이 a라고 잡아주면은 이 둘은 이제 항등식 아니냐 그쵸? 양변에 a로 나눠주면 x제곱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자, 그래서 요거를 전개한다. A 나눠서 전개한다. 그러면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 개수비교법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요거랑 요거니까 얘는 그냥 a분의 c다. 그쵸? 이걸로 봐도 되고 쟤로 봐도 되고 그쵸? 뭘로 봐도 상관은 없는 상태. 결국에는 우리가 근은 전부 인수분해해서 가는데 근의 공식을 쓴다라는 것도 강제로 인수분해해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인수분해 일종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 넘어가 보고요. 저기 그 레벨 3 쪽에 있는 한 문제 간단하게 하나만 풀어볼게요. 12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12번.
솔직히 12번 문제는 여기보다는 저기 어디더라? 그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그죠? 그쪽 문제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아요. 맞다? 맞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 그쪽이 더 수월합니다. 다만 거기는 이제 기말범이다 보니까 그 방식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중간고사 볼 때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얘를 근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수조건을 가지고 푸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자. 그게 일단은 이 문제의 취지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신대식이 응. 식 점수가 자, 조금만 더 고민해봐요. 여기서 어떻게 들어갔지? 그죠? 이건 뭐 답 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텐데, 그쵸? 자, 그래서 다들 뭐 답 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네요. 조금 지저분합니다. 조금. 이거 뭐 답은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자, 일단 1차적으로 푸는 거는 두 근이 정수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근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근을 구해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부 다 정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m값이 지금 정수인 경우만 생각한다고 쳤을 때 2로도 또 나눠줘야 되죠. 분자가 짝수로 나와줘야 되는 상태. 분자가 짝수. 근데 일단은 이게 분자 짝수로 나오는 걸 떠나서 일단 제곱근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럼 제곱근이 등장을 하니까 이때 요 값이 제곱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정수제곱으로 나와줘야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정수제곱. 그쵸? 안 그러면 절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무리수가 돼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정수제곱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m제곱 2m 플러스 1 빼기 8m 플러스 4. 그쵸? 이게 정수제곱 m제곱 빼기 6m 플러스 5. 그쵸? 이게 정수제곱으로 나와야 돼요. 정수제곱. 0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수제곱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럼 제곱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정리하면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m-3의 제곱, 그쵸?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니까 그럼 뒤에 마이너스 4 나오죠? 얘는 어떻게 하지? 이 제곱수가 나올 수가 있나? 이거다 집어넣어서? 제곱수가 못 나오죠? 이게 4 빼서 제곱수 나오는 게 없어요. 4 빼서 제곱수 나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야.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원래는 더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이게 어차피 제곱수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뭐 k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도 정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좌변 넘기고 n-3제곱 빼기 k제곱. 여기 4 나오는 걸로 찾아보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묶어보면은 m 플러스 k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게 4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수 플러스 정수 빼기 3 정수예요. 정수 빼기 k 빼기 3 정수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 나온다. 얘네 둘이 지금 4의 약수란 얘기죠. 그럼 4의 약수로 나와야 되는데
마마거나 뿔뿔로 나와야 돼요. 마마거나 뿔뿔로 나와야 돼요. 뭐 물론 얘가 뿔뿔일 수도 있지, 마마일 수도 있지. 그리고 또 하나, K 값이 제곱수인데 K 값이 자연수라고 할게요. 이게 정수 말고 자연수라고 할게요. 어차피 이게 지금 K가 음의 정수든 양의 정수든 어차피 루트 K로 나오면, 루트 K 제곱으로 나오면 절대값 K잖아요. 얘를 그냥 정수 말고 자연수라고 잡읍시다. 자연수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얘보다 얘가 무조건 작지. 그렇죠? 얘 무조건 자연수니까 무조건 작아요. 그럼 얘는 지금 4, 1이거나 아니면은 마일, 마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2는 지금 불가능해요. K값이 0, 그러게. 음이 아닌 정수로 잡을게. 음이 아닌 정수. 뭐 0인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2도 가능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도 가능하고 마일, 마사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가 4고 얘가 1이면은 둘 빼주자. 둘 빼주면은 여기서 이거 빼줘. 2K 3 불가능. 절대 못 나와요. K가 정수여야 되는데 K가 2분의 3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요 케이스는 어때요? 뭐야? 그럼 이 말 자체가 지금 K가 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m-3이 2라는 거네. m 값이 5라는 거네. 그렇죠? K는 빵. 자, 가능은 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m-3이 마이너스 2. 그럼 m 값은 1. 이것도 K는 빵.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것도 뺀다 그러면 2K가 될 텐데 2K가 얼마? 또 3 나오죠? 이것도 또 안 되지. 이거 두 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조건 다 되냐? 이걸 또 그냥 다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m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x 값은 2분의 5 집어넣었을 때가 마력 뿔마 루트. 잠깐만. 이게 5 집어넣으니까 36에서 94, 36 빵 나오죠? 얘가 지금 빵 나오고 있어요. 뭐야? 그럼 얘 다 중근으로 마3밖에 없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x값 똑같이 2분의 마일 집어넣으면은 빵 뿔마 루트 또 마일 집어넣으면 빵. 얘는 지금 마3 m에다가 1 집어넣었구나. 1 집어넣으면 미안해 1이구나. 4네요. 4에다가 마4니까 또 빵 나오네. 그렇죠? 얘도 또 빵 나오네. 그러면 앞이 마이너스 2고요. 얘가 빵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죠? 중근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m 값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좀 지저분하죠? 이렇게 따지면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풀이는 그렇게 권장되는 풀이는 아니고 원래는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권장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이 m 플러스 1. 그렇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 2m 마이너스 1. 자, 그럼 알파 베타도 정수고 m도 정수야. 다 정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문자 3개씩 2개인 부정방정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어차피 연립방정식이니까 식 줄이면서 문자 줄이는 걸로 가야 되는데 알파를 지우는 게 편해요? 베타를 지우는 게 편해요? m을 지우는 게 편해요? 당연히 m 지우는 게 낫겠죠. 알파 베타는 대칭 구조니까. 그렇죠? 얘는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2배를 해봅시다.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마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다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얘는 지금 알파로 묶었을 때 베타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는 2로 묶었을 때 베타 플러스 1을 강제로 만듭시다. 그럼 얘는 지금 1이 모자라는 상태죠? 양면에 4를 더한 걸로 봐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가 1 나오네. 그쵸?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정수 곱하기 정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1 나오거나 마일 나오거나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다 중근이라는 거야. 이것만 놓고 봐도 알파는 베타랑 똑같이 얼마? 마일 나와줘야 되고요.
얘는 알파가 베타랑 똑같이 마삼 나와줘야 된다. 두근이 다 마이너스 1이거나 두근이 다 마삼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걸로 왔을 때 m값은 얼마 나와요? 아, 여기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m값이 지금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두근의 합이 6이잖아요. 아, 넘기면은 마6이구나. 마6 넘기면 마5. 그래서 m값이 5다. 그쵸? 이렇게 푸는 게 7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정수조건 부정 방정식 풀이 방법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더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추천되는 방법이에요. 자, 다만 그걸 우리가 근해 공식 이용해서 1번 풀이로 그냥 들어간 거야. 부정 방정식을 안 쓰고. 사실 정수조건 부정 방정식이 엄밀하게 교과 과정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몰아넣기는 하더라도 그거를 꼭 7단원 풀이라고 생각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도 가능한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서술형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냐? 웬만하면은 이걸로 풀어도 아마 선생님들이 별말 안 하기는 할 거예요. 애초에 문제풀이 자체가 얘나 둘 다 써도 상관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7단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7단원에서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지만 7단원으로 보는 것뿐인 거지 교과과정상 엄밀하게 이걸 7단원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이제 정수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확장 적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지만 얘가 7단원으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게 된다.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가능성은 1% 미만이에요. 1% 미만. 근데 이걸 설명한다.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서술형에다가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자, 너무 그렇게 막 눈여겨볼 필요는 없고요. 얘보다는 얘만 잘 쓰면 됩니다. 얘만.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고 자, 저 조건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풀이 여기도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레벨 2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인데 가우스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혹시 지금 학교에서 가우스 설명하는 학교 있어요? 없지? 지금 교과서에는 다 빠져 있어가지고 가우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적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여기 뭐 중형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요거는 학교에서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풀어도 됩니다. 왜? 수능에서는 멸종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내신도 안 낸 지 지금 한 3년은 넘었어요. 그래서 아예 빼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절대값은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미친 듯이 중요해요. 진짜 절대값은 얘는 지금 현재 고3 기준으로 절대값이 없으면 킬러를 못 만들어요. 뭐 킬러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고난이도 문제를 못 만들 정도로 절대값은 미친 듯이 많이 쓰니까 꼭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얘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절대값 어차피 쉬운 문제들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응용 및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벨 2짜리 문제들은 일단은 좀 넘어가고 저기 레벨 4에 29, 30번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라서 중요도가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29번 한 번만 해볼게요. 요게 내신에 나왔을 때 이미 내가 풀어본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최단 경로는 일직선일 때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전개도를 봅니다. 자, 여러 개 다 봐야 돼요. 여러 개. 왜 여러 개를 보냐면,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이 빨간 라인. 이 빨간 라인이 이렇게 가는 건데, 얘만 생각하고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요것만 생각하고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왠지 잘 고민해봐요.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멍하면 안 돼요.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두 개밖에 안 하지? 다르게 한번 연결해봐요. 이게 노끈 가지고 연결한다고 쳐봐요. 이거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요런 식으로 이거 펼쳐서 보는데, 그래?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만약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버린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얘가 지금 B가 되겠고요. 얘가 C가 되겠네. 그쵸? 얘가 C가 되겠네. 그쵸? 접어가지고 얘랑 맞아 떨어지니까 둘이 같은 점이라고요. 괜찮죠? 그럼 여기는 FC 기준으로 선을 그어놓는다. 그럼 FC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 F에 가까운 4등분점 중에 F에 가까운 지점이 지금 Q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엄청 돌겠죠? 그렇죠? 저게 제일 짧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 선인지 초록선인지 두 개가 그나마 제일 짧아 보이고 파란 색깔은 일단 많이 돌아요. 주변을 많이 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더 짧기가 좀 힘들어요. 얘까지는 그냥 한번 생각해봐. 이 초록색하고 파란색하고 둘 중에 누가 더 길어요? 가로 길이는 지금 똑같잖아요. 가로 길이 똑같죠? 근데 세로 길이가 얘 더 길죠?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초록색은 지금 그 파란색은 지금 여기서 어디로 보는 거냐면 여기 파란색은 요 상태에서 요 지점에다가 요 지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무조건 더 길다고요. 파란색이. 오케이. 근데 빨간색하고 초록색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로 길이가 얘는 더 길어요. 세로는 짧은데 가로가 더 길어요. 얘는 세로는 더 길지만 가로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장담을 못하는 상태예요. 둘 중에.
그러니까 왼쪽은 왜 냅두는지 이해되죠? 왼쪽이 붙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오른쪽도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같이 움직이면 의미가 있어요? 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고정시켜 놓고 오른쪽만 네 개 다 움직여 본 거야. 오른쪽만. 오케이. 자, 입체도요. 전개도 그죠? 어색하죠? 오랜만에 보니까.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혹시 헷갈리는 거 있을까? 어디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응? 아,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전개를 펼칠 때 맨 처음에 전개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걸 기준으로 펼친다고 치면 A, B, C, D가 있죠. 거기서 이제 옆면들을 옆으로 펼쳐 올린 거지.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서 펼치면 맨 처음에 저 붉은 선 지나가는 저 모양으로 나오지. 근데 그거 말고 저기 초록색은 뭐냐면은 그 오른쪽 면을 BC로 펼쳐 올린 게 아니고 BF로 펼친 거예요. BF로 앞으로 땡겨서 펼친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지. 초록색 선. 괜찮나? 그럼 절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왼쪽 면은 AD로 펼친 거고 다 AD로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면을 BC로 펼치냐, BF로 펼치냐, FG로 펼치냐, GC로 펼치냐.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따로 그리는 것 뿐인 거지. 그렇죠? 네 개를 그리긴 좀 그래서 원래 두 개만 그렸는데 두 개를 그냥 추가로 더 붙여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P에서 Q까지 최단 경로로 진행된다 그러면 어차피 일직선으로 나올 텐데 그럼 펼쳤을 때는 일직선이지. 그렇죠. 꺾여지는 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다 일직선으로 연결되면서 꺾이면서 가잖아요. 그거를 색깔별로 하나씩 다 본 거야.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연결한다면 솔직히 저 네 개 왜 더 있어요? 없지. 네 개가 전부 다야. 네 개를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빨간 거랑 주황색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똑같지? 똑같죠. 가로 길이 똑같고 세로 길이도 좀 똑같지. 근데 파란색하고 초록색 놓고 보면은 가로 길이는 똑같잖아요. 파란색, 초록색. 근데 세로 길이가 파란색이 더 길지. 그러니까 초록색만. 그러면 어차피 주황색, 빨간색은 똑같으니까 빨간색과 초록색만 생각해보자. 둘 중에 누가 짧은지를 해봐야 안다. 오케이. 이해될까? 다 그려볼 수 있겠지? 이게 왜 최단인지 괜찮아요? 두 번 다 해봐야 해서 비교해야 되는. 응. 맞아. 그치. 다 해봤나? 첫 번째 저거 했다. 응. 아, 오케이. 헷갈리는 거 좀 있을까? 아, 전개도 스트레스. 헷갈리는 거 있을까? 응? 어떻게 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응. 두 번째 거? 응. 아, 너무 커서? 왜 9가 나왔지? 지금 두 번째 거를 식을 이렇게 잡은 건가? 그런 건가? A제곱 플러스 2A인가? 플러스 1 플러스 36?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4지? 가로 길이가 지금 A 플러스 4예요. 두 번째. 아, 두 번째 거. A 플러스 4.
그럼 a 플러스 2랑 4잖아요. a 플러스 2제곱이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인데? 어디나 있어요? 자, 초록색으로 바꿔보면은 이 피타고라스 가야 되지? 이렇게 될 텐데 요 길이가 지금 a잖아요. 여기 지금 1이지, 가로 1. 얘 가로 1이지. 이게 왜 1인지 괜찮아요? 그치. 이게 한변 길이가 4잖아. 4등분 돼 있죠? 루트이면은 이게 지금 4루트이잖아요. 그게 지금 4등분 돼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 길이가 1이에요. 1. 그쵸.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얘가 1. 세로도 1.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1. 여기도 1. 그래서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2가 되겠고, 세로 길이는 111, 3에다가 111, 3, 6이네. 그쵸?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어떻게 되지? 이거잖아요. 1, 2 차이 나죠? 얘는 지금 a 플러스 4.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 그쵸? 자,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자, 시험장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얼마 걸려야 된다? 미안. 2분 컷이야, 2분 컷. 2분에서 5분 사이에 끝내야 돼요. 2분에서 5분 사이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고민할 시간 있을까? 없다고요.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어서와! 그냥 이리로 가야 된다고요. 오케이.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일단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한다? 넘기라고요. 넘기라고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틀리고 말아요. 왜? 이런 거 틀려도 1등급은 나오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해야 돼. 그쵸? 중간에 실수 나서 틀렸는데 혹시라도 1등급 안 나오면 이런 거라도 맞아서 1등급 나와야지. 그쵸? 딴 거 막 실수해서 막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얘를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또 하나.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레벨 4, 5를 연습해놔야 2학년 때 레벨 4, 5에 들어갔을 때 거부감이 덜해요. 사고력도 훨씬 더 낮고요. 그게 3학년 때까지 유지가 되면서 가야 돼요. 괜찮나? 정리 잘 되나요? 예. 그렇지. 좀 허탈하지? 응. 왜 내 케이스가 나오는지 좀 괜찮지? 그런가? 한번 생각해봐. 지금 저거를 입체동을 편다라고 친다면 어차피 전개 안 하고 못 풀잖아요. 그치? 왜냐면은 일직선으로 만들어. 괜찮지? 왼쪽은 그냥 AD로만 펼친 걸로 끝내자. 왼쪽으로 하나는 두고 오른쪽은 내가. 그치. 내구대로 다 한 거지. BC로 펼치는 거, BF로 펼치는 거, FG로 펼치는 거, GC로 펼치는 거. 그게 더 없잖아요. 이거 4, 4, 16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4개로 다 펼쳐오면은 빨간 거, 파란 거, 주황, 초록 이렇게 4가지가 나오지만 어차피 단순 딱 놓고 비교했을 때 가로 길이 똑같은 빨간 거랑 주황색 두 개 비교하면은 가로는 둘 다 A 플러스 4, 세로는 아니네. 빨간색이랑 주황색 놓고 보면 빨간색이 더 짧네. 그렇죠? 가로 A 플러스 4, 세로는 2인데 제 주황색은 세로가 4 나오니까. 그죠? 빨강, 주황 두 개 놓고 본다 하면. 그렇지. 그럼 주황은 볼 필요가 없지. 빨간색. 그러고 나면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도 놓고 본다면 가로는 둘 다 A 플러스 2로 나오잖아요. 근데 쟤는 세로가 지금 얼마야? 8 나오지? 얘는 세로가 4 나오잖아요. 당연히 파란색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얘는 모르니까. 왜냐면 가로는 a 플러스 2인데 얘는 가로가 a 플러스 2 6이라서 둘 중에 누가 더 짧은지를 이제 봐줘야 한다라는 거. 실제로 빨간색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는 응. 모르고 그냥 어떤 거? 그 칠한 거는 어쨌든 응. 그치. 그러니까 저 중에 뭐가 최대인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4개 중에서. 근데 빨간 거랑 초록색은 이미 결정이 돼 있죠. 저 2개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 둘 중에 누가 최단거리인지 모르는 거지. 이게 2루트 34인지 제가 2루트 34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식적으로 봐보면은 일단 이따가 보여줄 건데 빨간색으로는 안 나오고 초록색만 최단거리가 나오지. 그래서 제가 2루트 34니까 A 값이 나온다. 자, 잠깐만. 일단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괜찮죠? 이게 왼쪽으로 펼치는 애는 AD로 펼치는 거, A로 펼치는 거, EH로 펼치는 거, DH로 펼치는 거 4개 다 따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얘도 되겠는데 어차피 4, 4, 16, 16개를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개지만 얘는 그냥 AD로만 보자. 그렇죠? AD로만 보자. 나는 AD로 보는 거 싫어. A2로 보고 싶어. 그럼 A로 해도 된다고요. 오른쪽만 4개 다 보면 되는 거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4개를 다 펼쳐서 놓고 봤는데 어차피 4개 펼쳐오면은 직선이 이렇게 4개 나오게 되겠고 그걸 종류별로 다 나타냈죠? 다 나타냈는데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이 빨간색하고 주황색은 의미가 없다고요.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4로 똑같은 건 맞아요.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4로 똑같은 건 맞는데 세로 길이가 지금 얘는 4 나오죠. 그렇죠. 세로 길이가 4. 그러니까 A 플러스 4 가로 길이 똑같은데 세로 길이가 이게 더 길어요. 그럼 당연히 빨간색이 더 짧겠지. 이건 무조건 짧아요. 무조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지? 자, 여기는 똑같이 A 플러스 2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세로 길이가 어떻게 나오지? 3, 4, 1. 그래서 얘는 지금 8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초록색하고 파란색 비교한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파란색이 더 길다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파란색하고 주황색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고 빨간 것과 초록색 2개가 하나는 가로가 더 짧고 하나는 세로가 더 짧고 그러니까 이건 모른다라는 거야. 해봐야 안다라는 거지. 그러면 해봐야지. 그럼 해보려면 어떻게 하죠? 자, 요 길이가 어떻게 나와요?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에다가 4 더했으니까 20 루트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리를 구해본다. 그럼 이거 제곱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에다가 36 더하면 40 나오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그렇죠? 누가 더 큰지 모르는데, 자, 이거를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대소 비교 한번 해보자. 루트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22랑 루트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0 이 둘 중에 대소 비교를 하자. 자, 대소 비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제곱해서 빼보는 거라고요. 괜찮죠? 빼서 대소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뺍시다. 왜냐면 제곱근이 있으니까. 어차피 얘는 제곱해도 대소 관계가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곱해서 빼보면은 여기서 이거 빼주니까 4a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만약에 왼쪽이 더 길려면 이게 양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a가 5보다 크면 얘가 더 길다고요. a가 5보다 크면 빨간 게 더 긴 거예요. 얘가 더 짧고. 그럼 a가 5보다 작으면 a가 5보다 작으면은 얘가 더 긴 거예요. 얘가 더 짧고. 그렇죠? a가 5면 둘이 똑같은 거라고요. 그치?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가 5보다 크다 그랬지? 문제에서 a가 5보다 크다 그랬어요. a가 5보다 크니까 이게 제일 짧은 게 맞네. 그쵸? 이게 제일 짧은 게 맞네. a가 5보다 크다라고 줬으니까. 그쵸? 이거 문제가 낚시로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이 문제 만들어 놓고서는 a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아유 나왔어 이걸로 풀면 이제 다 오답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만약에 내신이 문제 된다, 정말 조금씩 변형해요. 정말 조금씩. 그냥 외우면 틀리게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정복만 해놓으면 응용은 조금씩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2. 자, 이게 지금 현재 최단거리니까 이 값이 2루트 34구나. 자,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a 제곱 4a 플러스 42. 이거 4배 해주니까 4, 32, 4, 46, 136. a 제곱 플러스 4a 빼기 96은 빵. 이게 얼마지? 8과 12죠? 8과 12. 그래서 a 플러스 12, a 마이너스 8은 빵. 따라서 a 값이 지금 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이걸로 갔다.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걸로 2루트 34로 써버리면은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a가 지금 5보다 크다라고 줬다라는 이 값이 엄청 중요한 상태라고요. 내신에서 이게 5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그냥 얘로 가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얼마든지 변형 문제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얘는 일단 좀 내비둬 볼게요. 오, 부러졌다. 오, 아까운 분필. 자, 그러면은 저기 30번은 여러 번 풀어봤겠지만 일단 한번 잠깐만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풀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요. 힌트를 잠깐 갈게요. 자, 원이 있어요.
자, 원은 자, 중학교 때부터 나오던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위의 점이 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중심하고 연결을 시켜보는 게 당연히 기본이다 라는 거야. 자, 근데 특별히 할 게 있으면은 얘를 볼 필요가 없겠죠. 특별히 할 게 있으면. 자, 그러면 특별히 할 게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 원 안에 도형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닮음이 무대기로 나옵니다. 닮음이 무대기로 나와요. 자, 중학교 때 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됐지, 그쵸? 사각형 들어가 있는 경우, 그쵸? 사각형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여기 닮음 무대기로 나와요. 닮음 진짜 잘 찾아야 돼요. 닮음이 나오면은 딴 걸 볼 필요가 아예 없다고요. 자, 어떤 케이스로 닮음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일단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랑 얘가 닮음이고요. 이거랑 이거랑 닮음이에요. 이거는 고등 과정에서도 계속 튀어나오는데 진짜 지긋지긋하게 튀어나와요. 도형 문제 나왔다. 이게 왜 닮음이지? 그쵸? 원주각들이 다 똑같잖아요. 두각 같으니까 닮음이죠? 막꼭지각 똑같고요. 그 위아래도 마찬가지로 닮음이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요거만 닮음인가? 자,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닮음이에요. 이것도 닮음. 이 두 종류 생각해야 됩니다.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하는 경우에 닮음들. 자, 얘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 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둘로 하면 파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서 여기도 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이삼각형, 넓은 이삼각형. 얘도 닮음.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 나오는 게 닮음비 이용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도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거 다 닮음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닮음과 이 닮음 이용해서 이 길이 b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러고 그냥 땡치면 안 된다고요. 닮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얘도 닮음. 자, 그러면 이거만 닮음이에요? 되게 많죠.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지? 여기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삼각형 나오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자, 이것도 닮음이지. 왜냐면 지금 이 각도가 어차피 얘랑 똑같잖아요. 그쵸? 요 각은 공통. 그럼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지금 닮음이 되겠네. 괜찮죠? 닮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건 이거 곱하기 이거 나오지? 그쵸? 그거 다 여기서 연장된 거잖아요. 여기서 연장된 거.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는 중점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x랑 1의 관계를 놓고 본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중심반지름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도저히 할 게 없으면 중심반지름 이용해서 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길더라도 다 써서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길어진다고요. 얘를 하면은. 그러니까 할 게 없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 같으면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중심점으로 연결? 그건 좀 이따가 보고. 얘 지금 그대로 연장선 하면 이거 무조건 좌우대칭이네. 그쵸? 얘가 똑같이 1로 나오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이게 지금 닮음이 그냥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무대기로 등장을 합니다. 닮음 찾아내는 게 1순위예요. 무조건 도형학은. 자, 2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뒷국 가서 갔구나.
자연수예요. 혹시 보충 설명 필요한 거 있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한번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둘이 닮음인데 얘가 x 플러스에 한변 길이가 x니까 얘도 x, 얘도 x, 그쵸? 자,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x 대 1이 그죠? 세모 보는 거, 동그라미 보는 거. x 대 1이 x 플러스일 때 x야.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1은 x제곱 순서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은 빵이니까 어차피 지금 얘는 x가 0은 아니죠. x가 0이면 0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x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저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눗셈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0이 아닐 때만 나눠야 됩니다. 절대로 0이 아닐 때만. 그 실수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생각해 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은 1이니까 자, 어차피 우리가 이걸 알려면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x 제곱 빼기 2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지만 1. 그럼 얘는 그냥 3이네. 그죠? 그래서 그냥 답이 3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하냐? 안 보이면은 중심 반지름 이용해서 가야 돼요. 그것도 가능하다고요. 그것도 가능은 해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 그 중심을 여기다가 잡아주면 여기 중심점. 그럼 어떻게 하지? 에이, 몰라. 일단 뭐 연결시켜봐. 그쵸? 연결시켜봐요. 괜찮지? 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쵸? 그럼 얘는 반지름. 이 반지름이 얼마지? 반지름 얼마지? 맞다. 이게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잖아. 한변 길이가 2x잖아. 그쵸? 자, 수선의 발 딱 내려놓으면은 자, 얘가 x 루트 3x 괜찮아요? 루트 3x 그럼 얘를 지금 2대1로 내분하면 되겠죠? 루트 3x를 3분의 2배하면 돼요. 3분의 2 루트 3x 괜찮지? 자, 그러면은 요게 또 어떻게 되지? 2대 1인데 1대 1이잖아요. 6분의 1배라고 해요. 6분의 1배 괜찮아요? 6분의 루트 3x 그쵸? 자, 얘는 2분의 x 플러스에 요거 피타고라스에도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도저히 생각 안 나면 중심 반지름. 근데 일단 돌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닮음 찾아서 먼저 푸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저기 판별식 쪽으로 좀 가볼게요. 판별식. 자, 판별식은 아까 얘기한 내용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여기 그 네모 박스에다가 써놨어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빵. 그쵸? 이거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들어간대.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지금 abc 조건이 abc가 실수라는 말이 없다면 원래 보통 별말이 없으면 실수예요. 근데 abc가 복소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수일 수도 있어요. 허수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양수 나와. 그럼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시간. 맞아요?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abc가 실수인 경우 아니면 판별식 양수 나와도 이거 좀 허근 나올 수 있다고요. 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근 구해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면 얘는 그냥 실수가 되겠지. 근데 b가 허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이건 허수가 돼버린다. 물론 얘도 허수일 수도 있겠지만 뭐 몰라.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별식은 완전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다 실수인 경우에는 유일하게 i가 나올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만 가지고 실근인지 어근인지 판별을 할 수 있는 것 뿐인 거지,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거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걸 네모 박스에다가 써놨어요. 네모 박스에다가. 자,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좀 넘어가 봅시다. 그래, 네모 박스 나중에 한번 읽어봐봐요. 자, 그러면 레벨 3에 있는 문제로 하나만 좀 가볼게요. 레벨 3. 저기 45번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일단 마지막으로 좀 하고. 자, 일단 판별식이 어떻게 생겼죠? 짝수식으로 써볼게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쵸? 이거 어차피 전개해서 정리해보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그래서 요식 나오면은 세트 메뉴로 같이 꼭 들어가줘야 되는 애가 있잖아요. 요거. 그쵸? 꼭 써요. 안 쓰더라도, 사용 안 하더라도 써놓고는 있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중근 가진다. 그럼 얘가 지금 0 되는 거잖아요. 빵빵빵 밖에 없죠. 왜냐면 이건 전부 다 0 이상, 0 이상, 0 이상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쵸? 0 나오려면 다 빵빵빵 밖에 없으니까 얘는 맞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은 셋 다 빵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죠? 셋 다 빵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면 되니까 셋 중에 어느 둘이라도 같은 게 안 나오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절대 보등식이잖아요.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음수 안 나오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나올 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무조건 허근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가보고요.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46번까지 마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저기 교평수 최대한 풀고
질문 좀 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개별적으로 좀 빡세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 고생했어요. 이야, 여러분 안녕.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